네, 안녕하세요. 4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네, 비고츠키는 인지 발달 이론에서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 아까 앞서서 삐아제의 이제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강조한 것에 비해서 삐아제의 이제 인지 발달 이론에서 네, 그쵸. 사회적, 문화적인 부분을 강조했었죠. 네, 그런데 비고츠키는 이제 인지 발달 이론에서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중시하면서 영유아의 지적 발달이 이제 부모, 친구, 교사와 이제 사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영유아의 지적 능력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비고츠키는 발달 수준을 실제적인 이제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실제적 발달 수준은 아이가 현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고 잠재적 발달 수준은 성인이나 또래의 도움을 받아서 과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네, 이러한 두 수준 차이에 이제 사이의 격차가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은 아이가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비고치킨 현재의 발달 수준이 같더라도 근접 발달 영역은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4다시 이제 4에서는 우리가 아까 유아가 이미 알고 있는 영역,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영역, 아직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였는데요. 4-5에서 보면 두 유아의 근접 발달 영역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A 유아와 B 유아는 이제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수준의 성취를 보이나 도움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B 유아가 A 유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취를 보였습니다. 즉 B 유아가 더 큰 근접 발달 영역을 가집니다. 네. 지능 검사에서 정신 연령이 7세로 나온 두 유아에게 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거나 예를 들어 주거나 시범을 보여주는 등의 도움을 주면 이 두 유아 중에 한 유아는 자신의 실제 발달 수준보다 2세 높은 문제까지 해결할 수가 있고요. 다른 유아는 자신의 발달 수준보다 6개월 앞선 문제까지만 풉니다. 스스로 문제를 푸는 활동에서는 두 유아가 같은 수준이나 그들의 잠재적인 수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아를 평가한다면 완성되는 과정, 성숙이 완료된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상태, 성숙해 가는 상태, 혹은 발달 중인 과정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은 또한 학습이 일어나야 할 수준을 알려줍니다. 아이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학습에 지루함을 느끼는 상황에 놓여서도 안 되고 아직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학습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에 놓여서도 안 됩니다. 아이는 자신이 이제 현재 인지 발달 수준을 두고 넘어서는 수준에서 학습해야 하고 교사 또는 친구의 도움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은 자신보다 좀 더 뛰어난 친구가 성인인 교사보다 더 나은 교수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풀지 못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방금 알아챈 친구의 실제적 인지 발달 수준이 나의 근접 발달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설명할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친구가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근접 발달 영역은 고정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해갑니다. 비고츠키가 이제 우리가 아이가 홀로 인지적 조작의 원리를 발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이제 이 발견은 가족이나 교사, 친구 등의 중재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재나 도움을 비계 설정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비계 설정은 근접 발달 영역에서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제공되는데 더 뛰어난 친구나 성인의 도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에서 학생이 어떻게 발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고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비계 설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계는 건물을 지을 때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안전 가설물을 칭합니다. 비계는 건물을 조금 더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죠. 백세 여아가 오빠의 이제 찰흙으로 이제 동물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찰흙으로 만든 동물들의 얼굴이 자꾸만 몸통과 연결되지 않고 떨어졌고요. 동물의 얼굴을 몸통에 붙이기 위해 쓰던 중 오빠는 이쑤시개를 가져와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빠의 도움으로 여아는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동물의 얼굴과 몸통을 연결시키고 찰흙을 덧붙여 동물들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교사의 힌트나 시범 같은 거는 영유아의 인지 발달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사적 언어입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언어 습득은 인지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고치키는 삐아제와 달리 언어를 중심으로 한 사고 발달에 주목하였고, 언어가 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삐아제는 언어를 이제 현재의 생물적인 인지 발달 수준을 보여주는 통로점으로 간주하였으며, 유아의 사고 과정에서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고치키는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언어는 아이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에 접근하도록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영유아의 부모의 이제 언어적 상호작용이 인지 발달의 기초가 된다고 봤는데요. 언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뿐만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사탕을 놓아서 4에서 5세의 유아들이 직접 꺼낼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4세의 여아가 사탕을 꺼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말을 사용했죠. 의자 위에 서서 조용히 선반을 쳐다보고 막대기로 선반을 더듬는다. 실험자를 보고 막대기를 다른 손으로 옮겨짚고 저기 있는 거 정말 사탕인가요? 나는 다른 의자에 올라가면 사탕을 꺼낼 수 있나요? 의자에 올라가 사탕을 꺼내. 아니야, 꺼낼 수 없어. 나는 막대기를 사용할 수 있어. 사탕이 움직였어.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유아가 눈과 손뿐만이 아니라 말하기에 도움을 받아서 과제를 해결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언어가 행동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아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더 큰 유연성과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유아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눈앞에 놓여 있지 않는 도구들을 찾고 준비하고 미래의 행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아는 말하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계획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고치키는 유아의 그리기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적 언어는 인지 발달에 있어서 언어적 상호작용의 역할을 강조했고, 혼잣말의 형태로 자신의 사고를 조절하고 반영하는 수단입니다. 사적 언어가 내적 언어로 전환돼서 유아의 사고를 조직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비고치키 인지발달 교육의 이제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입니다. 이제 교사는 이제 우리가 삐아제 이론은 아니 비고치키 이론은 삐아제 이론보다 늦고 그리고 덜 알려졌지만 교육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고치키의 주된 관심 영역은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사고와 언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사회 문화적 맥락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함으로써 유아 발달에 있어서 생물학적 측면을 강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고치키 인지 발달 기구는 유아 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줍니다. 첫 번째는 교육 장면에서 교사의 지도는 실제 발달 수준보다 발달 가능한 잠재력을 고려해야 한다. 비고치키는 아이가 혼자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인지 발달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교사는 아이의 근접 발달 영역을 찾아낸 후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수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래와의 협동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고치키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유아교육에서 필수적인 교수학습 과정이며 부모나 교사가 같은 성인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또래와의 상호작용도 영유아의 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비고치키 이론은 함께 과제를 수행하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협동학습에 활용을 지지합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며 서로에게 좀 더 발전된 무대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협동학습은 유아의 내적 언어를 소리내어 말하도록 이끌어주며 이러한 언어의 활성화는 친구들의 각기 다른 추론 과정에 대해서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적 언어를 활용하도록 지도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혼잣말을 이제 사용하며 혼잣말 통해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을 계획, 통제, 조절해 나갑니다. 부모나 교사는 아이들의 혼잣말을 미성숙함에서 나오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혼잣말이 아이에게 주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어떤 유치원 교사는 수업 시간 항상 조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로 하여금 사적 언어 사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비계적인 설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에게 다양한 비계 설정을 제공해주면 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는 넓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이를 돕는 것이 아닌 아이의 인지 발달을 지연시키는 것을 결과를 초래하겠죠. 교수의 속도와 양을 조절해 나가는 적절한 비계를 설정하고 아이의 발달 수준 높아질수록 점진적인 도움의 양을 줄여서 결국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부모나 교사의 지나친 개입과 선행을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비고치키의 이론은 일반 유아의 교육 현장뿐 아니라 장애 영유아를 교육하는 태도, 포괄적인 실질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이제 특수한 유아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삐아제의 비고치키 이제 인지 발달의 비판점입니다. 이제 비고치키 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해 봤습니다. 비고치키 이론은 유럽 중심적이라는 비판해 봤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인들은 유럽의 문화, 특히 프랑스의 문화가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평가하고 유럽의 문화를 동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비고치키는 또한 다른 문화에 비해서 우월한 문화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고 유럽의 문화적 도구와 정신적 기능이 다른 문화에 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이제 생물학적 측면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비고치키는 문화적 영향력이 생물학적 인지 발달에 미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유전이나 뇌의 성장, 생물학적 성장이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의 발달이 이제 환경의 산물이므로 개체의 능동적인 발달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고치키는 환경의 발달의 원천이므로 발달이 일차적인 힘이 이제 개인 밖에서 나온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이 개념적 이해는 가능하지만 실제적 측정은 어렵다는 것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삐아제와 이제 비구치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삐아제와 비구치키를 비교하면 삐아제는 아동과는 능동적인 학습자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꼬마 과학자이다. 네, 피아제와 이제 비고치키 모두 인지 발달 이론 중에서 모두 아이를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존재로 파악하고 이제 발달이 환경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견해를 같이 합니다. 특히 두 학자 모두 강의와 설명식 교수법 대신에 영유아의 인지적 활동이 활발히 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그래서 두 이론 모두 구성주의적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학자는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 인지 발달과 학습과의 관계, 인지 발달과 언어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짓습니다.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예를 보시면 이제 삐아제는 아이를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능동적인 학습자, 꼬마 과학자로 봤고요. 이제 그리고 평형과 불평형을 거쳐 개인 내적 지식이 사회적인 지식으로 확대되면서 외면화되면서 지식이 형성되어 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작 능력의 발달에 따라서 인지 발달 단계를 구분하였으며 과학자로서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내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풍부한 물리적인 환경의 조성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반면 비고치키는 아이를 사회적인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혼자 행동할지라도 이제 본질적으로 사회 문화적입니다. 지식 또한 이제 형성 과정 또한 사회적인 개인 내적 지식으로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는 영유아의 인지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비고치키는 학습의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고 지식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축적된다고 보았습니다. 두 이론 모두 구성주의적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피아제는 생물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고치키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간다고 하였습니다. 인지 발달과 이제 학습입니다. 피아제는 발달이 학습에 선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달에 기초하여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죠. 그래서 개인이 발달 수준이 사고와 질을 결정하며 현재의 발달 수준이 넘어선 교육을 제시하면 학습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이제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달의 과정은 학습 과정에 뒤처진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아이 혼자 할 수 없어도 부모나 이제 교사의 이제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게 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피아제는 또 아이의 사고 과정에서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의사소통의 기능을 강조하지도 않았죠. 피아제는 언어를 현재의 생물학적인 인지 발달을 그 수준을 보여준 통물점으로 간주하고요. 그렇죠? 언어를 인지 발달의 부산물로 네,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지적인 발달 수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언어 발달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고치키는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이 상호 독립적이며 언어는 학습과 발달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어와 인지와의 관계가 되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지식 형성 과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간도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비교하는 이 차트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아동간이나 인지 발달과 언어, 그쵸? 그리고 혼잣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어와 인지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적이 이제 우리가 질병을 앓던 사람도 매우 낮은 이제 우리가 기억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이제 우리가 언어 표현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언어와 인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이제 인지가 언어 발달의 필수적인 요소인가라는 부분들, 그쵸? 그리고 몇몇 연구가들이 이제 인지 능력 습득이 특정 영역의 언어 발달에 선행되어야 함을 발견했지만 그게 모든 측면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여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혼잣말에 대해서도 삐아제와 비고치키는 이제 다른 견해를 달리합니다. 삐아제는 혼잣말을 자기 중심적 언어, 그쵸? 혼잣말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인 전조잡기 유아에 미성숙하고 자기 중심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비고치키는 혼잣말을 사적 언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수단,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도구로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비고치키의 이론에 따르면 처음에는 언어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내적 언어로 전환돼서 아이의 사고를 조직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아교육에 대한 견해 및 시사점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삐아제와 비고치키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쵸? 우리가 이거는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음, 네. 네. 시사점이 지금 그게 되어 있지 않네요. 저희가 이제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여기 시사점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이미 발현된 유아의 인지 능력을 정교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삐아제의 교육은 아이에게 이미 발현된 아이의 인지 능력을 단순히 정교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봤으나, 제 비고치키는 교육은 아이에게 문화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봤죠. 그래서 삐와제와 비고치키는 그렇죠. 우리가 네, 이론에서 모두에게 교사는 지시를 내리고 학습을 통제하는 역할보다는 조력자와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다만 이제 삐아제가 그렇죠. 유아 교육에서 주는 시사점은 아이가 스스로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제 비고치키는 아이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교사 또는 보다 유능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인지 발달을 도와주는 교육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주변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바깥놀이나 자유놀이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아이가 자신의 속한 세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한다. 아이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끊임없는 반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이와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그들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실제 세계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을 통한 실제 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새로운 정보를 획득한다. 개방적 활동과 개방적 질문으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개방적 질문을 이제 영유아의 탐구심을 자극하고 아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든다. 너무 많은 자극을 주는 것은 이제 아이에게 학습하는 즐거움과 호기심을 뺏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제 인지 발달을 도와주는 교육을 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차에는 인지 발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아까 세계의 산 실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영상을 한번 제가 링크를 걸어서 시청을 하도록 하고 대상 영속성도 이제 다시 한번 인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발달은 이제 아주 중요하죠. 정서 발달에 이제 우리가 네, 정서 발달을 하는 것에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인지 발달, 이제 정서 발달, 그렇죠? 인지 발달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정석할 때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저희가 4주차 3교시 영상에서 대상 영습성과 네, 세계의 산 실험 그거를 한번 제가 링크를 걸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